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6.4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뒤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앞서고 있고 교육감 선거에서는 4사람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의 원희룡 후보가 56.3%로 가장 높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가 21.7%였고 통합진보당 고승환 후보 2.1%, 새정치국민의당 주종근 후보 1% 순이었습니다. 교육감 후보 지지도는 양창식 후보 19%, 고창근 후보 18.1%, 강경찬 후보 15.9%, 이성문 후보 15.5%로 네 후보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 양상입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새누리당이 44.5%로 가장 높았고 새정치민주연합 24%, 통합진보당 4.2%, 정의당 0.5% 순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잘한다가 60.9%로 잘못한다 33.7%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91.8%가 투표를 하겠다고 답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안 할 것이라는 응답은 7.1%에 그쳤습니다. 오는 30일과 31일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응답은 9.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방송 3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가 TNS 코리아에 맡겨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19살 이상 제주도민 800명을 유선과 휴대전화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 응답률은 12.6%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들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후보들의 공약 이행 계획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재원 확보 방안도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제주의 최대 현안 5가지를 묻는 질문에 원희룡, 신구범 두 후보 모두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꼽았지만 현안 인식과 우선순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제주 공동체 복원과 도민 안전 복지, 특별자치도 완성을 제시한 반면 신구범 후보는 1차 산업 진흥과 균형 발전, 교육 공공성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실행 방안으로 원 후보는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광객 유입 확대 등을 내놨고 신 후보는 4조 원 토종자본 육성과 제주도 개발공사 육성, 사회적 경제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원 후보가 수도권 기업 유치와 향토기업 육성 등을, 신 후보는 토종자본 조성과 일자리위원회 신설을 제시했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 후보는 올레 코스 연계 방안과 제주사랑 상품권 확대 등을, 신 후보는 자영업자 신용보증재단 설립과 도청 기구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으로 원 후보가 임금과 복지, 차별 해소 등 원론적인 내용을 제시한 반면 신 후보는 계약 준수제와 생활임금제 도입, 차별 시정 제도 확대 등을 내놨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의 대안으로 두 후보 모두 기존 공항 확장 방안을 선택했고 완공 때까지 공항 포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으로 24시간 공항 운영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진보당 고승환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으로 한중 FTA 반대와 부동산 투자 이민제 폐지, 생활 필수 공공재의 무상 공급,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 등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도내에서 도농복합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애월읍 제16선거구에서는 애월읍장과 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여야 후보가 맞대결을 벌입니다. 두 후보는 행정 경험과 의정 활동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제주도 내 읍면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제주시 애월읍 제16선거구. 새누리당에선 도청 서기관 출신의 고태민 후보가 나섰습니다.
에어롭장을 지내면서 지역 곳곳을 누빈 고 후보는 우선 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게이트 홀장도 좀 시설을 보강하고 또한 우리 사회복지 시설에 준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지원도 이렇게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민 후보는 월동채소 유통체계 구축과 농촌학교 살리기, 도시계획 정비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도의회 부의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박문추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방 후보는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별 특색과 자원을 살린 관광마을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제 힐링 캠프장이라든지 마산업 특구 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제가 하겠습니다. 박문추 후보는 여성들을 위한 온종일 돌봄 거점 학교 운영과 애월 고등학교 육성, 다목적 체육관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애월읍의 최대 현안인 LNG 인수기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 두 후보 모두 이익금의 일정 금액을 지역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의정 활동을 앞세워 주민의 일꾼을 자처하는 두 후보의 맞대결은 다른 어느 선거구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도지사 후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무성 중앙선대위 위원장은 원희룡 후보가 도지사가 돼 제주도를 국제적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제주도민들이 잘 키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선대위는 강지용 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정종학, 이연봉, 당협위원장 등 9명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은 김은함, 강창일, 장하나 국회의원과 고희범 전 도당위원장, 그리고 김재윤, 오수용 도당 공동위원장이 맡았습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신상순 제주도 자원봉사센터장과 문대림 전 도의회 의장, 신백훈 전 제주농협 본부장 등이 맡았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중국 직항 노선이 지난해보다 갑절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적의 항공사가 중국 노선 대부분을 차지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박주연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가득 실은 항공기가 제주에 도착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제주와 항저우 노선에 금요일을 빼고 매일 한 차례씩 항공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是这样的，我是第一次来到韩国，所以从这个美丽的济州岛回去是非常兴奋的。但是今天很可惜，就是天公不作美，希望下次再来济州岛再来旅行，谢谢。 항저우에 이어 다음 달에는 베이징 노선에 취항합니다. 中国游客从韩流中知道了韩国的美景美食，所以他们希望自己亲身的来体会一下。国航开航这个航班就是为了把更多的中国游客送到韩国来亲身体验韩国的文化。 중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제주와 중국 사이 항공 노선은 1년 사이 8개에서 19개로 2.5배 늘었습니다. 좌석 점유율이 평균 80%를 웃도는 데다 운항거리에 비해 운임이 비싸 말 그대로 알짜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빼면 모두 중국 국적 항공사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국제선을 활성화시킨다며 우리 정부가 제주 노선에 한해 해외 항공사의 자유로운 취항을 허용한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 항공사의 중국 노선 취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항공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노선이기는 하지만 자유롭게 취항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78% 급증했지만 운송이익은 중국 항공사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는 절기소만입니다. 절기답게 낮 동안에는 평년보다 조금 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지역별 기온차는 조금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있는데요. 일조량이 많은 낮에는 연무로 남아있다가 밤부터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은 22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5도에서 1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한림의 기온 15도, 고산과 대정 1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15도에서 16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오늘 동부 지역은 표선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성판악의 기온 15도 나타내고 있고요. 출퇴근길 장거리 운전자들은 짙은 안개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의 현재 기온 15도 내외, 낮 기온은 2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일부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광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비가 오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42살 김모 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영치되자 지난달 10일 저녁 7시 30분쯤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가 사전 재난 영향성 검토를 통과한 것은 제주도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제주시가 최근 착공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것도 위법이라며 주민소송인단을 구성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주민투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시 현인갤러리에서 마련하는 배정강 이혜임 초대전이 25일까지 열려 다양한 회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제주현대미술관에서는 이승수, 오순미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는 2개의 통로전을 다음 달 7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에서는 다음 달 22일까지 김방희, 문창배, 이창희 작가 등 3사람의 작품을 선보이는 3다 이야기 돌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제14회 제주 MBC 건강아카데미 건강플러스 제주 행사가 내일 오후 2시 제주대병원 2층 대강당에서 열려 김상림 제주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와 예방을 주제로 강연합니다. 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가 기후변화 대응 전략의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마련하는 국제 워크숍이 모레 오전 10시부터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열립니다. 제주도의회는 의사당 로비 전시 공간을 도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그림이나 사진 등 각종 작품 전시를 원하는 개인과 단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 명림로에 있는 봉계 레저타운에서는 말관리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21국에 9001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민 실종자 가족 등에게 긴급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제주도는 도민 실종자 가운데 베트남 출신인 한윤지 씨의 친정아버지와 여동생에게 왕복 항공료를 비롯한 체재비 600만 원을 지원했고 비자 등 애로사항도 법무부를 통해 처리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민 생존자와 실종자 23가구에게 긴급 복지비와 구호비 5,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